그러고는 이제 중국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물대포 그만 쏴요 그러면서 막 백기를 흔들었다, 항복했다. 그래서 의기양양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중국이 물대포를 쐈습니다. 필리핀 선박에. 그냥 선박도 아니에요. 해경 선박이에요. 남중국해에서. 이 상황을 두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이제 긴장이 불꽃 튀기고 있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 이 사건은 이제 스카보로 해역인데 여기 암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일방적으로 2010 몇 년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내 땅이요 그러더니만은 심지어 이거는 국가 자연보호 구역이다 그러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선박들의 접근을 차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유권 주장으로 이해하니까 필리핀 해경이 거기다가 쓱 가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어디를 오냐 그러면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물대포를 거기다 쏜 거죠. 그래서 필리핀 해경 선박의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에 맞아서 이제 필리핀 해경 눈 까지고 막, 그러고는 이제 중국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물대포 그만 쏴요 그러면서 막 백기를 흔들었다, 항복했다. 그래서 의기양양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니 우리 땅이고 내가 자연보호 하자는데 자연보호를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필리핀 선박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라고 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해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한참 내려가는 땅이고, 근데 요 지점이거든요.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거리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필리핀에 더 가까운 땅인데 중국은 영유권을 요렇게 합니다. 요거 다 내 땅. 니네는 요거만 니네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점점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센카쿠 열도 그래갖고 이제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얘기하는 데가 또 여기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근데,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남중국해라는 데는 요원절입니다. 요거 말고도, 여기도 있고, 요 점점이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환태평양 화산지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 위쪽에서부터 쿠릴 열도부터 시작해갖고 대충 요런 식으로 이게 암초구역이 쭉 따라와요. 그 암초구역 따라서 이게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대충 그런 거라서 암초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이제 빡세게 붙는, 그래서 여기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센카쿠 열도가 이제 일본, 중국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서해마저도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게 없는데 중국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이걸 그냥 지네 땅이라고 선포하고는 지네 마음대로 자연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한 게 문제였잖아요. 얘네가 지금 무슨 과학시험 한답시고 다시 이상한 구조물을 서해에다가 띄우고 있어요. 뭐 헬기장도 갖춰놓고 있고, 그 연구 구조물로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여기가 우리 땅이고 여기가 중국이죠. 여기가 서해인데, 우리는 요렇게가 우리 땅이다, 요거다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그거 아니고 요렇게가 중국 땅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거예요. 뭐 겹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겹치니까 우리 겹치는 데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원래 넉넉하게 하는 거니까 거의 우리 싸우지 말고 공동 관리합시다 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공동관리 하겠다 그래 놓고는 이것들이 공동관리 구역 안에다가 구조물을 딱딱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물 설치하는 거 같고, 뭐 공동관리 하는데 과학실험 좀 하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요거 만들고 나면은 요거 근거로 해서 우리 땅이다. 이거 섬이야, 섬. 구조물 아니야. 섬이야. 그리고 이것도 뭐 자연보호 구역이든 뭐가 됐든. 그러고는 여기 접근하려고 그러면 어디 우리 땅에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중국해에서 이런
영유권 분쟁, 이걸 분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중국이 이거를 지네 땅이라고 선포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2010년 이후의 일들이에요. 2010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지네가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나오면서 생기는 분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지네 땅이라 그래버리면은 이 땅 근거로 배타적 경제소역 다시 우리 땅 바로 앞까지 그냥 여기까지 우리 땅이요 이래버리고 나온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거,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거 남의 일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서해에서 벌어질 일의 예고편이에요.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남중국해를 보는 방법도 그렇고 서해를 보는 방법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여기 이거 그냥 이것도 쉐시할 겁니까? 이거 뭐라고 할 건지 스탠스 분명히 하고 잡아 족쳐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위선적인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항행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 교역로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원칙인 것인데, 사실은 뭐 영국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강대국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고, 걔들은 그래도 법으로 만들면서 무식하게 안 만들어 갖고 두루두루 그 원칙 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전쟁 상황 같았으면 이거를 내가 이거 아니라고 정했잖아, 왜 까불어, 그러고 혼낼 텐데 혼내려고 봤더니 중국이 너무 커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쟤들이 옛날에 꼬맹이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좀 제대로 준비 좀 해서 때려야겠다. 그러고 봤더니 준비하려고 봤더니 쟤랑 우리랑 붙으면 니네가 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니네랑 저라는 거는 되게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순위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투력도 뭐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전투력에다가 경제력에다가 정치력이 다 합쳐진 게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그 다음에 전투력도 뭐 예컨대 핵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군 전력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항공모함의 숫자라든가 뭐 기타 등등 많은데, 딱 그냥 통칭해서 군함 숫자에서 미군이 중국한테 추월당한 게 이미 오래전이에요. 왜? 아직은 추월 안 당했어.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추월당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 400척 되고 중국이 지금 400척에서 약간 모자라요. 350척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 배가 400척이 있으면 뭐하냐고. 한 200척이 지금 수리 중이네. 200척이 수리 들어갔는데 얘들이 이제 조선 기술, 옛날에 다 우리가 만들었던 배들인데 우리가 이거 만들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리 한번 들어가면은 기본이 한 2-3년 걸려버리네. 그러니까 200척이 그냥 노는 거예요. 말이 400척이지 실제로는 200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척하고 350척하고 싸우면 이게 얘기가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마스카, 한국의 조선의 힘을 빌려다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속사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함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군함의 종류를 다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은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해요. 예컨대 이제 옛날에는 순양함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순양함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돈만 많이 들고 별로 실속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순양함은 좀 안 쓰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동급이라 그래도 나라마다 그거를 어떤 데는 순양함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구축함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공격함이라고 부르고 좀 호칭도 약간씩 달라요. 어쨌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도 보면 재밌긴 한데, 그 얘기는 일단은 접어두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배다! 이 시점에 이런 인용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심수봉이었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잖아요. 배가 있으려면은 필연적으로 항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또 이런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격언도 있어요.
배라는 거는 바다를 막 둘러싸면서 막 싸돌아다니면서 싸움을 하려고 만드는 게 군함이에요. 근데 결국은 배예요. 언젠가는 항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를 배경으로 싸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미국 배가 미국 떠나가지고 한 태평양에서 싸움하다가 싸움 끝났어. 그러면 그러면 전투식량 먹으면서 태평양 다시 건너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쉴까? 그럼 안 되거든. 그럼 오키나와 같은 데 들어가서 쉬거나 내지는 어디 들어가서 우호적인 항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미군 기지가 아예 있으면 최고고, 미군 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군 배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왔어, 어서 와, 여기 저 자리 만들어 놨어,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해줄 항구 정도는 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하잖아요. 1대1로라는 게 SOC 사업, 인프라 사업을 중국 자본 갖고 해주는 거잖아요. 중국 자본을 갖고 해주는데, 이게 대개는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인프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도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는 항만, 공항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항구공사를 중국 자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자본으로 막 돈을 신나게 인심 좋게 빌려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게 장사가 제대로 안 돼. 돈을 못 갚아. 돈 못 갚으면은 계약서 자세히 봤더니 이거 운영권은 중국에 귀속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네. 그냥 자기 땅에 있는 항구를 중국에 뺏기는 거예요. 그냥 운영권을 그냥 그 나라에 있다 뿐이지 실제 운영은 다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급해가지고는 그 항구에 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이 항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말지를 중국이 결정하네?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왔는데 중국 허락을 맡아야지 이 항구에 들어가? 이런 골다리는 상황이 다 있어. 이런 상황에 딱 마주하기가 쉬운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항구를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게 1대1로라는 게 어디 못 사는 나라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꽤 괜찮은 나라들도 그래요. 예컨대 여기 어디 갔노? 그리스의 이제 피레우스 항구. 피레우스가 이제 그 고대 아테네의 역사를 보면은, 고대 아테네는 지금도 이제 딱 가보면은 아크로폴리스 절벽 위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신전을 지어놓은 것 자체가 방어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원래 만들 때는 이제 요새의 성격이 강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역화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로 우러러보는 종교적인 숭배의 목적이 더 강해지긴 하지만은 애시당초 요새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니까 못 들어오게, 그때는 군사기술이 얕아가지고는 성벽만 하나 쌓아놓으면은 그냥 스파르타 이것만 갖고는 어떻게 안 되거든요. 성벽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해군이잖아요. 성벽으로 쌓아놓되 바닷길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까지, 항구까지 성벽으로 쫙 쌓아놓은 거예요. 스파르탄 밖에서 손가락만 쫄쫄 빨고, 지금 밖에 전쟁 났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나 장사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이제 그래서 피레우스 항구에서 아테네까지 그냥 높은 그걸 긴 벽이라고 합니다. 롱 월스라고 해서 두 개 평행한 돌을 쫙 쌓아가지고는 이제 항구까지 이어주죠. 그게 이제 피레우스 항구예요. 그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항구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는 거기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참 멋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역시 이제 3000년 전부터 바다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뱃사람들을 보면은 딱 디그니티가 느껴져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이렇게 선장님 같은 느낌인데, 뭔가 온화함이 아니라 단호하고 딱 위험이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도 중국 돈이, 그것도 중국 돈이, 거기다가 스페인의 발렌시아, 발렌시아항이 딴 거 아닙니다. 이게 저깁니다. 저기죠. 뭐 하여튼 사실은 파나마 운하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도 야금야금 중국이 먹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총체적으로 이거를, 일단 지분이잖아요. 지분이니까
일단 서방 기업이 사면 좋겠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기업 팔비틀어 갖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지금 뭐 트럼프의 주특기가 기업들 팔비 트는 걸 무지하게 잘하고, 요즘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은 옛날에 7, 80년대에 한국의 정부가 한국의 기업들한테 하던 스타일로 막 팔을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봤자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때려 죽여도 지들이 망하는 길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만한 돈값을 하니까 팔을 비틀든 말든 한단 말이지. 그만한 돈값 못 한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뭐 팔이 부러져 나가든 말든 간에 안 할 건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군사지역으로 이 감시대상을 이제 감시대상으로 딱 집어넣는단 말이지. 예컨대 아까 지금 그리스 피레우스 항구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다. 왜냐? 중국이 지분을 67%나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아테네 가는 거 좋아하고 합니다만, 피레우스 항구를 피레우스 항구는 항구 구경 자체는 뭐 그렇게 하실 건 없고, 무슨 그리스 가시면은 이제 산토리니 같은 데를 많이 가실 텐데, 저는 산토리니도 산토리니지만 다른 어떤 섬 투어, 그리스의 진면목은 섬 투어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알라 그러면은 배를 한번 타보시기를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배를 타보면은 그리스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거를 새삼 좀 실감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배 타러 한번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합리적인, 그래서 좀 이게 항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착착 잘, 그리스가 이제 오히려 아테네 시내에 있으면 뭔가 착착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항구에 가면 착착 잘 돌아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항구가 사실은 중국이 지금 지분을 지금 다 갖고 있는 데다, 이런 걸 좀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이런 상황도 이제 군사적으로 감시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리스하고 지금 스페인이 지금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스페인이란 건 뭐냐? 유럽 지도를 제가 좀 새로 펼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잘 못 그리지만 살짝 지도를 그려보면은 북유럽에서 이렇게 이어졌다가 스페인 갔다가 올라가서 이태리 갔다가 아드리아해 거쳐서 그리스 갔다가 그 다음에 터키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여기서 이제 좀 들어가야죠. 터키 갔다가 쭉 해가지고는 여기 발렌시아 항이 여기쯤 있습니다. 스페인에. 그 다음에 피레우스 항은 여기쯤 있어요. 지중해의 여기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죠. 지중해의 거의 서쪽 끝하고 동쪽 끝을 미국이 다시 장악하겠다. 이 지중해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중국이 차지하는 꼴은 못 보겠다. 지중해를 중국의 내로 쓰는 건 못 보겠다. 물론 이제 지중해는 전통적으로 영국은 나중에 힘이 딸리니까 딱 모가지만 5개를 딱 지킵니다. 그 5개의 모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러니까 딱 모가지만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지브롤터는 영국령이에요. 스페인 땅이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국 땅인 거죠. 하여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여기다 야금야금 하고 있다. 중국이 더군다나 지금 아프리카에 돈 엄청 뿌려갖고 아프리카가 지금 거의 중국 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사실은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으로 아프리카 얘기를 작심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는데 언제 한번 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남수단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우리가 머릿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단은 들어봤는데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어? 이러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2011년인가 2000년대 들어와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수단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독립 그러면 무슨 식민지 지배받다가 독립하는 느낌인데 그냥 말하자면 분리 독립의 느낌이에요. 근데 얘들이 거기에 석유가 있어요. 몇백 조를 벌었어요. 불과 지난 한 15년 사이에 수입이 석유로만 번 돈이 한 400~500조 됩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민 대부분 다 여전히 극빈층이에요. 왜 이러냐? 이거를 정말 단순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중국이 또 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중국의 아프리카 침략 얘기를 언제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하여튼 아프리카를 다 먹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 지중해까지 먹고 들어오는 꼴 이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가만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기타 등등 반영이 돼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마스카 배는 여기서 빌리고 그 다음에 좀 도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구를 마련하고 이러면 이제 미국 해군의 재건, 중국과의 일전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일전에 대비해 나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